휴스턴 텍사스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 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니께서 동네 수영장에 그냥 레슨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장희진이 전국 소년체육대회 여중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6초 27을 기록해 종전 한국 기록을 0.12초 경신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장희진은 이로써 자유형 100m와 계형 400m를 포함해 대회 3관왕에 오르며 수영 부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전이었는데 이제 제가 시험을 못 보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께서, 거기 선수촌에 계신 어른들께서. 그래서 수영 선수가 꼭 수영만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공부하고 수영 둘 다 잘해서 더 좋은 성적 나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수영연맹은 지난 23일 초내 훈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장희진의 올림픽 출전권을 대한수영연맹은 오늘 태능선수촌을 이탈한 장희진을 시드니 올림픽 대표에서 제외시킨 종전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뭐 합석으로 들어온다던가 공부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해줄 테니까 그 방향을 그 연맹 방침을 따르겠다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 전혀 방향이 없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롭지는 않은 거거든요. 올림픽을 못 나간다고 해서 저의 수영 선수의 생활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올림픽이 사실 이렇게 뭐 물론 큰 기회였지만 내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풍토를 견디지 못하고 유학을 떠나는 스포츠 유망주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모두 선수야 선수 인생은 트러블만 안겨진 권투야 원투 우린 매 순간을 경쟁해야 해 날 향한 기대 부담 없게 임해야 해. 지금 태어나서부터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운동밖에 한 게 없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이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수촌이나 아니면은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그냥 쟤는 운동선수니까 운동만 하는 애들이니까 올림픽 때만 이제 반짝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정말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9년 전 중학생이었던 장희진 선수가 지금 저희들에게 묻고 있는 우리 사회에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유태호 교수와 함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희진 사건 또는 장희진 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중학교 2학년 운동선수라면 운동만 강요할 텐데 당돌하게도 학습권을 보장시켜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게 뭐 당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정당한 건데 요구죠. 그 당시 다른 사람이 당돌하게 그 당시 보였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계나 이런 데에서는 그 학습권 보장이라는 것들이 이슈화 됐고요. 또 명칭에서도 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운동부, 선수, 그다음에 운동선수 이런 개념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선수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봐버린, 다른 종류로 봐버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 저 사건을 계기로 체육시민연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단체가 이제 정부의 체육 정책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대안을 만들고 또 문제가 있으면 폭로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장희진 선수의 성장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 선수의
성장 과정들이 충분히 모델로 우리나라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엘리트 체육만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막 이제 3공화국을 이제 만들어질 때에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진흥법의 목적을 보면 국위선양이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위선양,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희생을 강요해서 메달을 따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그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모두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나의 건강, 나의 아름다운 삶, 그렇죠. 여가를 즐기는 것,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 잠재력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에 귀속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희생에 의해서 메달을 따는 국위를 선양하는 집단과 국가의 귀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런 국위 선양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정한 격리된 공간에서 다른 생각 못하게 그다음에 혹독한 훈련들 오로지 운동만을. 그렇죠. 외부의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고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폐쇄적인 구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이 없는 거죠. 소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의 일상이 파괴돼요. 네. 유길 인생을 강요하는 거죠. 그렇게 오직 그것만 하는 순간 일상이 파괴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근원이 여기 있다고 봐요. 근원이 거기에 예, 있다. 예. 요즘 말하는 캐슬. 제가 옛날에는 캐슬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화 실미도 보셨죠. 실미대 훈련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입에 담기조차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되면 효자 종목인데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분들은 그 메달의 향수에 젖어 있고요. 네. 그 메달에서 나오는 떡고물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실질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아요. 몽둥이로 때려 만든 올림픽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반 사람에게도 없고요. 네. 선수들도 나중에 성장해도 그 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던져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외길 인생 하면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선수들의 외길 인생을 바라보면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 밖에 뭔가에 막혀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논의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이런 얘기 있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슬프고 아픈 기억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되살려내야 돼요. 마음이 더 아프겠지만 네. 그걸 되살려남으로써의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는 가야지 않겠다는 어떤 다짐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 국민들도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관점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스포츠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실패해도 네. 승리해도 그 자체를 인정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넉넉해요. 다 품어 안아요. 네. 나이 든 사람이나 남녀 네. 노소를 다 품어 안아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했는데 그 기본 전제가 깔려있지 않는 한 모든 대안은 과거 10년 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